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매스투시 진도별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투시 과목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보는 시험인데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800점 만점을 받는데 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800점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서 그런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시행착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하지 않고 제 강의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800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활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소개. 60분 동안 객관식 문제 50문제를 푸는 시험인데 그러면 8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표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800점 컷이죠. 로스코어가 43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6문제 이하로 틀리면 800점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SAT장 블로그나 카페에 검색해 보시면 매스투시 800점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그냥 지금은 일반적으로 6문제 이하로 틀리면 800점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있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780점이나 790점을 받았는데 재시험을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또 답변을 드리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게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 시험 때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이때 780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두 번째 시험 보죠. 두 번째 시험 봐서 800점을 받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봤는데 780이나 790이 나오면 보통 재시험을 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800점을 완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죠.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도 800점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790이나 780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 이제 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780인데 또 재시험을 봐야 되는가? 세 번째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이것 사실은 좀 답이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을 봐야 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 쪽 그 학교를 간다 그러면 굳이 780, 790 나왔는데 세 번째 시험까지 보면서까지 800점을 받을 필요 있는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비리그 이상의 그 정도 학교 이 공대 쪽 뭐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면 800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또 욕심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세 번째까지 시험을 봐서 800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이거죠. 세 번째까지 시험을 봤는데도 800을 못 받고 여전히 뭐 780 이렇게 받는 케이스가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설마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과목을 가르쳐 보면 이런 케이스도 은근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케이스는 이 경우 첫 번째 시험 때 800점이 안 나와서 두 번째 안 나오고 안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봐서 이제 800점 받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까지 봤는데 800점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 왜 많이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매스투치는 뭐 굉장히 쉽고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800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런 얘기들은 좀 과장된 얘기가 많고 실제로는 800점이 안 나와서 시험을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왜 그러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노란 글씨 보시면 첫 번째, 매스투시 시험 준비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과 진단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니 뭐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학원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 뭐 충분히 8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뭘 정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학교에서 내가 어떤 부분 진도를 어디까지 배웠는가 자 그 다음에 그럼 매스투시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좀 이따가 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좀 한 케이스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취약 파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집중적인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 보기 한 2주 전이나 한 3주 전쯤, 뭐 그때쯤에 저한테 좀 어떤 전화가 좀 많이 종종 오냐면,
1대1 과외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 대부분 다른 학원에서 문제풀이반 강의를 들었는데 성적이 계속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뭐 20개를 푼 학생도 있고 모의고사를 30개를 푼 학생, 심지어는 50개까지 푼 학생들도 봤어요. 학생도 제가 봤는데 아무리 문제를 풀고 해도 770, 780, 또 어떤 학생은 750 이상을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80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제가 다시 테스트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점이면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 취약 파트에 대한 개개인의 취약 파트가 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 유형만 모아서 따로 집중 연습을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이 취약 부분이 보충이 안 되니까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학원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강의인데 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40번 문제가 내가 잘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하나만 간단히 풀면서 관련된 이론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대부분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패턴의 문제는 내가 그 다음에 보면 또 풀 수 있는데 관련된 논점인데 약간 변형된 문제는 또 우리 학생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게 있으면 이 개개인의 학생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가 좀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픈 클래스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뭐 780, 770 나와가지고 재시험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제 범위, 그다음에 수강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과 관련돼서 좀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 시험 준비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건데 보통 매스투시 시험이 우리가 프리캘큘러스까지 시험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정 전범위가 기본적으로 캘큘러스 전까지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알제브라 2랑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배운 상태라면 무조건 시작해도 됩니다. 무조건 시작해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이런 글씨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글씨들은 뭐냐면 알제브라 2까지에서는 잘 안 배우는 내용들이고 보통 프리칼큘러스 뒷부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배우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알제브라 2랑 프리칼큘러스 차이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제브라 2랑 프리칼큘러스 내용이 상당히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칼큘러스 첫 부분에서 중반 정도 부분까지는 알제브라 2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펑션 부분 뭐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은 겹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프리칼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지금 노란색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혹시 아직 학교에서 안 배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매스투시 공부를 시작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프리칼큘러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나 폴라, 코닉 이런 거 내용이 굉장히 다 많습니다. 뭐 벡터, 시퀀스 이런 거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매스투시 시험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내용만 나오고 딱딱 떨어지는 개념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들을 내가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알제브라 2랑 트리고노메트리까지만 확실히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면 학교에서 개념을 공부한 상태라면 이 시험 공부를 충분히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케이스 매스투시 준비하면 안 되는데 시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제가 가르치기 전에 이 학생이 이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이 학생이 학교에서 알제브라 2 초반부를 배우고 있었어요. 배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학생 어머님이 학원 가서 매스투시는 보통 좀 일찍 끝내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학원에서 이제 상담을 해줄 때 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문제 풀 때 개념을 설명해주고 하기 때문에 개념을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학생이 그래서 학원에서 2달 동안 강의를 듣고 시험을 처음 딱 봤을 때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690점이 나왔습니다. 690점. 690점이 나와서 이 어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늘 수학을 A 받던 아이인데 이거 왜 이러냐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을 신청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 어머님이 상담을 해주셔서 제가 이 학생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이 학생이 지금 알제브라 2를 배우고 있는 상태였고 트리고노메트리는 거의 잘 안 배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2달 수업을 들을 때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간단간단하게 개념 정리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험에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념 자체가 정확히 일단은 정리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자, 이 노란색 부분은 당연히 뭐 아직 안 배웠죠. 당연히 안 배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이 부분 각각 부분에 대한 매스투시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 정리가 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들 문제 나오면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어머님이 이 시험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의를 주신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상태라서 제가 이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시험을 보는 것보다 학교에서 최소한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배운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800점을 받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학교에서 알제브라 2랑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배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된 상태인데 무리하게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배운 상태라고 그러면 그 상태에 그럼 시작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지는 개념들이 많아요. 시험에 나오는데 아직 안 배운 개념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따로 1대1 과외라든지 수업을 통해서 보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오픈 클래스에서는 그런 거 다 고려가 안 되죠. 개개인별로의 취약점이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쭉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따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출제 범위 수강 대상과 관련해서 정리를 말씀드리면 알제브라 2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배운 상태면은 여러분 무조건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배운 상태면 여러분 무조건 시작하시면 되고요. 시작하시면 되고 이 부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랑 학생이랑 연락처 주고받으면서 1대1로 연락을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따로 보충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 뭐 인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상담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 소개를 드리는데 제 강의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강의 소개 세 가지 내용 말씀드릴 텐데 진도별 문제풀이 강의, 두 번째 인강 전용 단거나 교재로 진행이 된다는 거, 세 번째 계산기 사용법 강의가 별도 제공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강의 문제풀이 강의인데 보통 문제풀이 강의 형식이 학원들에서 보면은 전범위 실전 문제풀이 강의가 보통 많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강의의 장점은 실전 연습이 된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개인별로 취약 부분 파악이랑 그다음에 유형별로 집중적인 문제풀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도별로 문제를 쭉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 흩어져 있는 그 유형들을 다 모아서 어떤 유형이 나오면 기출 문제의 그 문제들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가 되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진도별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개개인별로 취약 부분이 발견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학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좀 더 풀고 싶다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런 자료들을 또 보내드리고 문제를 풀고 또 저한테 질문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인적인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연습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방식 이렇게 돼 있어서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 듣기, 단순 계산 생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음 페이지 때 설명드리겠지만 제 교재가 거의 시험에 나올 만한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도록 단권화 교재로 편집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일이 제가 처음부터 다 풀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면 뭐 1번 문제다 하면은 문제 쭉 읽고 강사가 문제를 쭉 또 장황하게 읽고 그 다음에 A 또 B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또 쫙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이 문제 읽어주는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자,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제가 또 문제 일일이 읽어줄 필요 없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내용 설명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고 좀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내용을 제가 커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귀찮으셔도 꼭 지켜주셔야 되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가 30분짜리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은 30분보다 좀 더 잡으셔야 됩니다. 좀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내 공부한다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계산 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학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쭉 풀이 과정이 있을 때 뒷부분 쪽으로 갈수록 단순 계산이 많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단순 계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해보세요 하고 이제 답을 내보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시간 세이브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매스투시 공부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 전과정 수학을 다루는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인데 이런 단순 계산을 굳이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교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한 권으로 끝내는 인강 전용 단권화 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프레북들이 나와 있고, 뭐 컬리지 보드 오피셜 가이드, 자 이게 오피셜 가이드죠. 그 내용이랑 그다음에 10년 기출 문제, 주요 프레북 8건의 완벽한 분석과 유형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학원들 가보시면 뭐 배런스로 강의를 하는 학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랩북을 짜집기 해서 강의하는 곳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프랩북을 쓰지 않는 게, 이 각각의 프랩북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렵다는 평이 많죠. 그리고 또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오는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고, 또 실제 시험에는 나오지만 이 책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문제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책에 없는 내용을 또 보충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있지만 쓸데없는 내용을 또 지워야 되고, 막 이런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강의 진행할 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문제집들의 문제를 다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에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알고 필요 없는 내용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다가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다 단권화해서 반영을 해놨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 경향 위주로 문제들을 다 구성을 했고, 컬리지 보드 오피셜 가이드를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고 이 교재를 공부하시면 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은 여러분 절대 뭐 사실 필요 없고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책들 공부 안 하셔도 제 강의 교재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8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질문합니다, 학생이. 선생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책들 뭐 한두 권 사서 이제 좀 풀어보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좀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사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책들 푸는 시간에 제가 문제를 다른 걸 드릴게요. 그 문제를 푸는 게 낫고 제 교재를 한번 더 풀어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8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계산기에 대한 부분인데, 매스투시 시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산기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보는 표준 시험이 SAT 원매스 아니면 ACT, 그다음에 매스투시, AP 캘큘러스, 이 세 가지는 보통은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계산기 사용법이 중요한 시험이 매스투시 시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계산기 사용법을 잘 알게 되면 어떤 문제를 뭐 1분 동안에 풀 문제를 10초 만에 뭐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게 세 문제라고만 쳐도 시간 세이브가 보통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무엇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이 세 가지 계산기를 많이 사용해요. TI-84, 89, TI 엔스파이어 6 카스의 계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 계산기가 없는 분들은 무조건 TI 엔스파이어 6 카스 사면 됩니다. 제일 좋습니다. 기능이 제일 좋고 최신형이기 때문에 제일 빨라요. 계산을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I-89, 기존의 학원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기인데, TI-89와 TI 엔스파이어 6 카스는 기능적으로는 이 시험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스피드가 훨씬 얘가 빨라요. 얘가 빨라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능은 비슷한데 성능은 얘가 더 좋다는 뜻이고, 따라서 아직 계산기가 없는 분은 무조건 이거 사면 되고요. 근데 기존에 내가 TI-89 계산기를 이미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이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TI-84보다 TI-89랑 TI-Nspire CX가 이 시험에 있어서는 무조건 좋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TI-84를 많이 써요. TI-84를 많이 쓰는 게 그게 이 계산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냥 자기가 익숙해서 이 계산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TI-89랑 TI-Nspire CX 카스는 솔브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이퀘이션이나 이런 거를 그냥 답을 내줘요. 그래서 학생의 계산 과정이 필요 없도록 하는 계산기들이기 때문에 좀 이 계산기들에 너무 의존하면 수학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이 TI-84 계산기를 뭐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 계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굳이 시험을 위해서 이 두 계산기를 따로 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계산기를 쓰도록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스투시 때 이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 시험에 있어서 일단 많이 유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P 캘큘러스 시험 보잖아요. 그때로 또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사두면 또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를 쓴다고 해도 시험을 위해서는 89나 에스파이어 CX 카스를 사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TI-84 계산기 사용법에 워낙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 계산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 두 계산기, 특히 이 두 계산기가 기능은 같지만 또 이 TI 엔스파이어 6 카스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또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제 강의에서는 이 세 개 모두 다 계산기 사용법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계산기 과도한 사용 절대 금지. 여기다 강조를 해놨죠.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쭉 나갈 때는 계산기 사용법 강의가 일체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 중간중간에 계산기 사용법을 하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자, 이런 계산기 같은 경우에 계산기 기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기해서 계산기 사용에 너무 의존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신 계산 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메스투시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 모의고사 셋에 따라서 학생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계산기 사용을 너무 의존하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강의 드릴 때는 계산기 사용법을 말씀 안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 듣고 본인이 문제 풀 때는 자기 실력으로 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은 제가 따로 이 계산기 사용법 강의는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그때 마지막에 그때 들으면서 계산기 사용법을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계산기 너무 의지하시면 정말 수학 실력이 떨어집니다. 수학 실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메스투시 시험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AP 캘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비중이 이 메스투시보다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명심하셔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강의 수강하시면 이제 문제별 진도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유형을 집중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를 듣게 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재 뒤에 8개 세트 실전 연습 모의고사를 이렇게 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는 안 해드려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 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보통 이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 50문제 중에서 보통 모의고사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35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35문제는 쉬운 문제고 10문제가 이거보다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 문제, 그 다음에 5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풀 수 있고 이 5문제 중에서도 아마 2문제에서 3문제는 이 강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강의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다 풀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 모의고사 풀면 이 강의를 듣고 이 모의고사 풀면 50문제 중에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모르는 게 나올 텐데 이것 때문에 이 강의를 또 다시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고 각각 모르는 거 저한테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아마 무난하게 800점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시면 이 부분 연습할 때 8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상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첫 번째 시험 때 확실히 800점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험 때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고 메스2시 시험 공부를 하면 또 안 되는 상태인데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시험 삼아 한번 봐보자 해서 뭐 750점 나오고 뭐 700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780점 애매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시험 봤는데 또 780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 때 제대로 준비해서 800점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자 800점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건 뭐냐면 8개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첫 번째 800, 두 번째 800, 800, 그다음에 뭐 중간에 한 번 정도 뭐 780, 그다음에 또 800, 뭐 780, 800, 80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800 나올 확률이 많이 있고 거의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800점이 나왔다. 그러면 시험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800, 어떨 때는 750, 어떨 때는 720, 또 800,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아직 뭔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랑 상담하신 다음에 시험을 이번에 봐야 되는지 다음에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결정하신 다음에 확실히 800이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된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요거 하나만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확실히 800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도요.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가 간혹 있는데 내가 좀 운이 없어서 그런 시험에 걸려버리면 준비를 확실히 하고 봤는데도 780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운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때 800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내가 800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아무리 운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 번째 때는 8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 연속해서 두 번 연속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모의고사를 보실 때 내가 800점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판단을 저와 좀 같이 하셔서 시험을 좀 보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부 방법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뭐냐면 여기 이제 800 이렇게 돼 있죠. 매스매틱스 레벨 2 8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성적표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성적 확인하실 때 이제 나오는 화면인데 자,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보통 표준 시험들 뭐 SAT나 AP 시험을 볼 때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시험이 매스2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좀 깔끔하게 800점을 받고 시작하면 그 뒤에 보는 여러 시험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진행이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부터 꼬이게 되면 이제 그 뒤가 좀 이렇게 또 꼬이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좀 준비 잘 하셔서 첫 번째 시험 때 웬만하면 800점을 다 받으시고 혹시 그게 운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시험 때는 최소한 다 800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강의에 대해서 더 뭐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전화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중이거나 뭐 운전 중이거나 그럴 때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메일 주셔도 제가 상세하게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어주시는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이제 1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